5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페이스북 상장은 개별 이슈에 불과했고 여전히 유로존 우려에 시장은 짓눌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위기로 닷새째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은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반전에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리스와 스페인의 채무 위기가 여전히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 3.6%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측치인 3.8%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4월 어음 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전국 어음 부도율은 0.02%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21일 월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가입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주간 기준으로는 7% 이상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거의 바닥권에 이뤘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과연 바닥이 어디일지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장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오늘도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 금요일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장 자체가 이제 미국의 약재, 그리스의 약재로 인하여 주가가 큰 폭으로 수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일봉으로는 저점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제 주봉으로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장 자체가 너무 이제 급격하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공황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언저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여러분 상승폭에 무려 75% 정도의 이제 7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버티는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외적인 낙재가 뭐 지금 주식을 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2시에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거기는 지난주 목요일 날 놓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장 자체가 이제 약세장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고점에 이제 선거주가죠. 이 선거주가에서 인위적으로 버티는 부작용이 지금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방 이탈 지금 1750짜리 이 전후에서 하방을 이탈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차트로 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요. 사실 끝이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끝이 안 보일 때 거의 구분응선, 하락의 구분응선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장 자체가 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지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3주 전부터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매도했던 걸 사놓으면은 바닥이다. 근데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날 이제 아래 6천억 정도 2조 1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조 1천억 정도 남아 있는데 선물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이 위쪽에 있던 이 선물을 정리한 이 아래쪽에 큰 장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장대가 나와야만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많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2조 1천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2조 1천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아직도 약세를 계속 그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제한된 반등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하면서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보험 넣고 주식 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 팔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집중 매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쳐가지고 뭐 엄청난 양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거의 15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도의 폭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우리의 비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한도가 50% 오버했던 게 이제 50% 이하까지 가려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한 70만 주 정도 매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받치지만 외국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의 코피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바닥이 확실하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이번에도 60일 평에 도전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일 평이 꺾이고 주가는 폭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60일 평이 꺾이면 주가는 코피 터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8월 이후에 주가가 9개월 만에 스팬 2가 60일 이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개월 인터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0일 이평이 9개월이면 4개월 반 정도는 앞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4개월 정도는 주가가 약세다. 4개월 지나야만이 60일 이평이 돌아나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석 전후에서 주가의 강세를 보일지 아직까지는 앞으로 계속 찬바람이 불 때까지 올여름은 주가에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덤덤한 마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유로 증시, 미국 증시나 그다음에 일본 증시, 상해 증시, 독일 증시, 영국 증시 지금 하락의 시초 모양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등하기에는 반등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 대신 워낙 호가 공백이 있어서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반등이 만약에 하면 이번에 반등이 굉장히 큰 바닥이 제한적이지만 큰 반등이 V자로 나왔다가 재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하지 않을까. 저는 1900 이상으로 반등할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때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저째 질단 내동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선물이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2조 5천억이지만 선물이 영업일수로 16일 남았습니다. 팔았던 걸 사넣어야 되기 때문에 16일 내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덤덤한 마음으로 강태공의 후예처럼 세상을 낚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좀 업종별로 흐름도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업종 이제 일단 네. 뭐 코스닥 부분이죠. 코스닥을 참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전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전시가를 갱신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제가 이제 450 이하까지 간다는데 진짜 가버렸어요. 저도 섬찟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0% 빠지면은 여러분 계좌가 25에서 30% 빠집니다. 보통 제곱근에 비례하는데요. 세제곱근에 비례하는데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꼭지 2050에서 이제 보시면 한 230포인트 빠지면 여러분들이 한 13% 빠졌습니다. 13% 빠지면 여러분 주식이 30에서 40% 빠지면 본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주가지수 빠지는데 내 돈이 마이너스가 안 났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종목들이 40% 전후에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피 종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420 아직까지도 10% 정도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대형주가 이제 반등을 해야 되죠. 대형주가 반등하는데 대형주 모양 자체가 종합주가하고 똑같은데 지금 과거 예로 보시면 주가가 이제 1차 하락 후에 반등하고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굉장히 레벨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점의 매수는 막 기다리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팔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주 쪽으로 주가지수 관련 쪽으로 제가 볼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많이 물린 부분이 운수입니다. 운수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물리는데요.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분이 근데 운수 장비 쪽인데 운수 장비 쪽이 주가가 제일 하락을 적게 했습니다. 제일 하락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수 장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빠지면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2,500에서는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수 장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에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증권회사의 이제 작년 추정 실적이 다 좋다했는데 삼성전자 빼놓고 추정 실적 좋은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맞은 부분이 이제 증권하고 은행, 금융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이나 은행이나 증권 부분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비해서 금융 부분에 너무 강폭이 과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단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융주 관심에 여러분을 한번 두셔야 되고 이번에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등하지만 금융주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너무 더 빠질 게 없으니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 금융주를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산다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일단 큰 변곡이 곧 또 다가옵니다. 그 변곡이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 이 변곡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데 원래 변곡이 요 자리에 변곡이 있었습니다. 변자리 여기 이제 백수 변곡이거든요. 주가가 장대 변곡에서 100일 되는 날 변곡을 맞이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주가가 제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항시 100일 되면 꼭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수가 이제 백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이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할 걸로 알았는데 반등을 하지 않고 주가가 급락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 되면 이제 다음에 변곡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변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시황은 틀렸어요. 신한 틀렸는데 이제 여러분 수익률을 말하라 오늘 12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진실한 시황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위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거기 수익률을 말하다 12시 녹화는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삼성전자가 75% 조정은 끝나지 않는다. 이게 불안한 조정이라서 삼성전자의 38% 조정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그 38% 조정이 주가가 일단 왔어요.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이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할수록 주가는 굉장히 급반등,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저는 매국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지 마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보유하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121일평에 지지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빠져봐야 121일평 가면 지금 자리에서 한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에 거의 한 2% 정도밖에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전망도 궁금한데요. 앞서 변곡점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변곡점 때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상승을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주중 저는 예상을 목요일로 하는데요. 목요일 날 주가가 3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가가 꼭지에서 지금 오늘 46일입니다. 46일이면 우리나라 증시가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일이나 52일에서 변곡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빨리 당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 호가 공백이 굉장히 있습니다. 호가 공백이 크게 있기 때문에 듣고 주가가 이제 대량 거래되면서 빠진 게 아니고 소량 거래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주가에 공백이 있으면 주가 뜰 때 굉장히 쉽게 뜰 수 있습니다. 사실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3일 뜨는 게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수요일은 저는 목요일 보고 있는데 목요일 전후에 주가는 30포인트 이상 뜨는 그런 장세를 한번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가 스프링스팬 그 2의 지지를 저는 받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환선 기준선이 여기 가격대에 오면 주가가 브레이크 떴습니다. 뜨는데 이번에는 이제 변곡점을 제가 잘못 읽었어요. 보통 기준선 변곡점 떨어지는 날 변곡점의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 시황을 보고 외국인들이 거의 코피냈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선물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선물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선물을 봐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이하 내려갈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진짜 배워야 됩니다. 선물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안 배우면 안 된다. 주가 상승할 때 주식이지만 이번에 이제 선물을 푹 끌으신 분들은 대박 났거든요. 물론 저 손님들 제가 이제 272 이상에서 272에서 이제 선물 풋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푹 걸었으면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거의 더블 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특히 요즘 전화 오는데 내가 이날이죠. 금요일 날 5월 2일입니까? 5월 2일 날 주식하지 마십시오. 한 날 푹 걸어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단은 외국인 선물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의 브레이크가 듣느냐 안 듣느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38%에서 브레이크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121편까지 61편까지 120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하고 삼성전자 두 업종만 보면 여러분께서 냉정히 오늘 주가를 다 캐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식 빠졌다고 죽지 마십시오. 힘내시고요. 네. 여러분 곁에 우리 쌤 방송과 미모가 출중하고 지득철하게 배운 박미라 앵커와 교양 없는 저 신창환 그리고 우리 멋진 또 PD님까지 있으니까 머리는 크지만 멋진 PD님까지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대 마감 시황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계 여전사 센걸 이순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투자자분들 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오늘도 좀 그런 기운을 살려줄 수 있을 만한 힘찬 이야기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센걸이 이제 2주, 3주째 들어가죠. 어제 보니까 모 방송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넝쿨째 기어 들어오는 당신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OST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목이 쌩송이에요. 쎄송이에요, 쎄송.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요, 뭐 너는 너무 쎄, 누가 봐도 너무 쎄. 저의 주제가가 아닌가 싶어서 이 유준상 씨랑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이 자막에 잔잔하게 한번 저희 주제가를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 OST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이어서 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입니다. 소문난 잔치였던 페이스북이 글쎄 큰 뭐 효과는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이슈였죠.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역시 뭐 장 자체가 워낙 큰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호재도 악재에다 이렇게 묻혀버린 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증시는요, 사실 우리나라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글로벌 문제만 지금 계속 아침에 짚다 보니까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은데요. 독일을 근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년짜리, 10년짜리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국채에 대한 이 국채 선호 현상, 독일에 대한 국채 선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유로존이 다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A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장 증진 방안 회의 안건을 회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의 주요 이 수출국이 바로 유럽입니다. 제가 지난주쯤인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나와서 네. 국내 굉장히 수치는 잘 나오지만 무역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역 압박하는 국가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누리면서 지금 유로존이 또 너무 죽어가면 물건을 못 파니까 네. 이제는 자기 재선과 함께 유럽도 어떻게 한번 토닥거려야 될 네.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GA에서는요. 유로존에 그리스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그리스의 유로존이 이탈할 또 있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악재는 다 지금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악재는요. 네. 과연 이거를 어떠한 모멘텀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한번 주가를 반등시킬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단은 그리스 문제 계속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 또 하락세가 나왔고 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도 연중 최저치를 찍었는데 오늘 장에 대한 전망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 이야기 주제부터 들어봐야겠죠. 궁금한데요.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라고 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네. 많이 사약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그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사약이라는 게 죽을 사자가 아니라 네. 내릴 사자라는 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은 내리되 이게 영양제는 아니니까 알아서 먹어라. 네. 그런데 이 사약의 제조 방법이 아직까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대부분의 역사 전문가들은 이게 혈관 확장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약을 받기 전에 방에다가 뜨거운 불을 해서 막 혈관을 확장시켰는데 우리가 아는 그 송시열이라는 분은 네. 사약을 3그릇이나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 이게 약발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은행이 담긴 사약이라는 오. 주제를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은행에 담긴 사약이다라고 하시면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려고 하셨던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건가 봐요. 예, 삼성전자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네. 없고요. 이제 좀 업종을 좀 바꿔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은행주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그 은행주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키움증권의 2012년 증시 전망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왜 그 하고 많은 증권사 중에 키움증권을 갖고 왔냐면 키움증권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코스피 하단 상단을 모두 잡아왔는데요. 네. 1분기는 1,700포인트, 그나마 2분기 1,800포인트 하단을 네. 그나마 맞췄어요. 상단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네. 너무 잔인해질까봐. 그래서 뭐 증시 전망 2012년대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저하고를 외쳤고요. 상반기에는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엔 좋아질 걸 외쳤고요. 주요 내용을 좀 하나 짚어보자면 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3.6%로 전망을 하향했는데 네. 키움증권에서는 연초에 4.0%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거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완화 및 신흥공업의 내수는 확대될 것이다를 전망하면서 올해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업종 종목을 보니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는 철강, 화학, 건설, 증권, 자동차 부품 네. 뭐 마친 건 없습니다. 네. 뭐 2분기를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화학, 건설, 조선이고요. 3분기를 좀 주요하게 보시면은 이 경기 소비재, 전기전자, 자동차와 함께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4분기도 마찬가지로 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요, 2012년도에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금융주가 좀 포함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전문가분들이 금융주도 좀 추천을 하시고요. 또 기관 매수세. 왜 금융주를 추천하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 금융주를 좀 가지고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금융주 썩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좀 썩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으신 건지 그 은행주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네. 그 2008년도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증시의 문제점을 보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바로 이 문제는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사태가 유로존까지 파장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아침부터 사실 여기 좀 불안한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이 금융권의 부실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지금 수년 이후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은행인데 특히 그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스페인의 부실 채권 비율이요.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잘 나가고 있던 미국, 유럽, 중국이 이렇게 금융권이 부실해서 또 JP모건이 또 10억 달러 추가 손실이 네. 발생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이 돈을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해라고 생각해서 안전지대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은행주, 뭐 글로벌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봐도 국내 은행들도 문제가 참 많은 건 사실인데요. 지난주 STX 그룹 때문에 우리 은행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주가가 10,000원도 이탈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이러니하게 네. 은행주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STX 총 엑스포저 기준에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엑스포저가 뭐야 이게 여수 엑스포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요. 이 엑스포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신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을 받아야 될 상대 국가 내지는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될 뭐 대출이나 뭐 이런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해지에 관련된 파생 상품에 연관된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이 손실 금액을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하거든요. 네.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산업은행도 가지고 있고요. 농협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각 은행들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과연 STX뿐만이겠느냐라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STX 그룹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은행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5월 18일 날 대신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래요. 지금 이러한 우려는 간단하게 뭐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빼겠습니다. 그냥 지금 기회는 과도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 대신증권이 연초에 이 금융주에 대한 좋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최근 들어 하락장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IT뿐만 아니라 이 은행주, 금융주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섣불리 금융주를 건드실 때는 아니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관이 사실 그동안 기관들이 우리 금융을 많이 사들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수치를 들고 왔는데 매매 수급처를 들고 왔는데요. 수급을 아마 그 5월 달 초반에 쭉 보시면 맞아. 기관이 저렇게 매수를 했어. 그래 외국인이 안 사주면 기관이라도 좀 사주겠지. 좀 안정적이지 네. 않을까 싶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7일 날, 5월 18일 날 기관이 260만 주, 160만 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팔아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은행주 이 수급이 믿을 만한가에 퀘스천 마크를 붙였으면 좋겠고요. 네. 요 수급을 체크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환은행이랑 기업은행도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신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은행주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전략 궁금한데요. 좀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처음에 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를 끌어들이면서 매도를 전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네. 저도 계속 장을 보면서 이 외인 매수가 지속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작은 수량이라도.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아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단어가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요. 지난주에 열심히 손절을 시키고 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반등을 보이면 거봐요. 내가 지난주에 사라고 얘기했죠. 수익 났다니까요 라고 하시는 전문가들 꼭 계실 겁니다. 저한테 신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보면 장 증시를 냉정하게 보면 고객 예탁금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센걸 시장 부탁해 내일 시간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죠. 평택총롬의 승부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코스피가 1800선 마저 내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망에 대해서 복귀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많은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5월 17일에 제가 중기 저점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디어 원래 제가 전망했던 내용을 발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4월 초순에 사실 1825선이 단기 저점, 1750선이 중기 저점이라고 사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 제가 중기 바닥 가능성을 50%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예상했던 것은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높아도 1775선, 낮으면 1750선이 중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코스피 수급 동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5월 7일부터 서울경제TV에 출연했었는데 사실 저는 4월 중순 이후에 1900선은 무조건 이탈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뭐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달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덜 불안하시고 앞으로 대응하는데 참고가 되는데요.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2011년이죠. 외국인은 529포인트 하락하는 장에서 무려 5조 9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였죠. 1650선을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어차피 저는 기관들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작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305포인트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무려 6조 5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012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때 297포인트가 상승해줬는데 사실 그때 외국인들이 무려 10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평균가는 1900선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면 1925에서 1950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하고 비교해보면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약 한 1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120, 실질적으로는 150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해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도 기관들이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5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78포인트 빠지는 구간이었는데 이때 이제 역시 이제 2조 6천억 원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난해 여름에 하락했던 그런 구간하고 거의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시황을 잘 예측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미래에도 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5포인트와 1750포인트가 중기적으로는 바닥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5월 17일에는 제가 이제 직장인들 50%, 저는 100%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1800선이 무너지면.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유일하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0%로 시작해서 100%까지 갔다가 다시 0%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하지만 개인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앞으로도 주식 비중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플러스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직장인하고 저는 각각 25에서 50%가 좋은데요. 그게 아니면 역시 오늘 직장인 50%, 그다음에 저는 100%까지 확대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지금이 뭐 제가 시장 예측이 틀린다 그래도 최소한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적중하면은 최대 중기 바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뭐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늦게 가담하긴 했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사실 위험 관리로 현금 확보가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투자자의 절대다수는 2,000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 거의 100%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그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겠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뭐가 있냐면은 현재 그 외국인들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1925선이 평균 단가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2000선, 그다음에 기관들은 지난해하고 올해 합치면 2100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어떻습니까? 1800이 깨졌어요. 175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3대 주체에 비해서 현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떠나서 오늘은 과감하게 배팅해보자.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베팅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나 테마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방향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지난주까지는 중기를 전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중기로 말씀드리겠는데, 중기는 무조건 업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중기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요. 코스피는 화학, 전기전자, 코스닥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을 이제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시겠고요. 단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단기, 중기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테마주는 뭐냐면 특정한 테마주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수 폭락에 따른 낙폭 과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를 들어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제일기획은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8,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손절선 자체를 18,500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예, 매도가 됐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만약에 손절을 안 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사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시세를 지금 며칠 동안,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보신다면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만약에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사시자. 그래서 지금 더욱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고 지금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콜마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장품 업종이죠. 그리고 ODM하고 OEM 둘 다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OEM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난 다음에 타사 브랜드를 띄워주는 게 OEM이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서 만들고 난 다음에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딴 데 갖다 주는 기업들을 ODM이라고 하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1위 업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이 항상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코스맥스보다는 항상 뒤떨어지게 주가가 나가다가 요즘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콜마의 또 다른 또 매력이 한 개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성장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한번 조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이 왔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약간 갭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9,850원에서 9,900원 사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들고 가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손절가는 밑으로 하방으로 9,500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아무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만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무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사하십시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보름간 외국인들이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지수 경기 방어주로도 일단은 보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목표가 돌파 자리에서 일단 비중 축소가 된 상태이고요. 일단 잔여 물량만 일단 보유 중인 상태로 포트폴리오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약세장에서도 또 외국인이 지속된 매도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틴 이유도 아무래도 이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 모바일 결제에 대한 시장과 또 소셜 커머스에 대한 성장으로 인해서 그 전자결제 시장도 크게 형성 중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일단 실적 호주세도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량은 그대로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다면은 121선, 그러니까 7,200원 선에 놓여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기술적 부분이 훼손되지는 않기 위해서는 122선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인데요. 악재에도 휘둘려서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매장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권장하는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오히려 7,200원 기준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슈프리마인데요. 슈프리마는 제가 종가상 13,500원 이탈시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종가상으로 제시하였던 지지가를 지키지 못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에 이탈이 됐기 때문에 포트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국보 디자인은 지난 거래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시장이 하락으로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전날 상승분다 반납하고 밀렸는데요. 6,000원 이상의 그 손절매 물량이 좀 출회된 듯합니다. 반등 포인트는 4,6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4,800원이 지지된다면 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는 홀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일도 또 외인의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5일선 회복도 단시간에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매수나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국보 디자인 점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하나케미컬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최근 중국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사업이 실적 악화가 되고 있고 태양광 사업의 또 부진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요. 깜짝 실적이 만약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호전되면 타 업종보다 석유화학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해보면서요. 2만 원대에선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생각해서 금일 하나케미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매수가, 목표가, 가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550원 정도 한 부합권 언저리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평화전공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주가가 7%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평화전공 AS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제시해드린 전략은 16,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일단 그 가격선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지금 뭐 사실은 종목별 어떠한 그런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현재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좀 가담할 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여러분들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도 크게 너무 걱정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평화정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 이러한 상태에서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니까요.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실 종목일 수도 있는데 바로 동성 하이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의 종목인데 뭐 정밀화학이라든가 석유화학 사업과 또 우레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우레탄 사업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동차용 그런 내장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 이 부분에 좀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매출액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사실 2011년도 말부터 연말부터 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바로 현대모비스에 100% 공급하는 그런 자동차용 폴리우레탄 그런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던 가치주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성장주로서 좀 부각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한 번에 주가에 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 또 기관의 수급이 또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5,750원, 5,700원, 5,700원과 5,750원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500원, 그 이후에 이제 뭐 추후에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 개장을 한 20여 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가는 0.48% 하락한 1773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나와 맞는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